바로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일단 이 뭐 시그널 이 예제 코드를 못 돌리게 된 게 굉장히 아쉽네요.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아니야, 그냥 투티님이 그냥 지금 이 코드를 한번 오븐트 열어서 한번 코딩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확인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이 사용자 확인이 뭐냐면 이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총 두 개의 메소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getUID라는 메소드고, 두 번째는 getEUID라는 건데, 두 개의 차이점은 첫 번째 getUID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자에 대한 유저 아이디를 얻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게 EUID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유효 아이디라는 걸 얻습니다. 이 유효 아이디라는 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확인을 왜 하냐면, 우리 지금 윈도우즈 기반에서도 컴퓨터 하나에 계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들을 구분할 수 있게 이제 유저 아이디 번호라는 걸 만들어서 리눅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예제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현재 리눅스에 최라는 유저가, 이 최라는 유저는 UID가 100입니다. 유저가 접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가 만든 프로그램에 최.out을 실행을 하고 나서 이 만든 프로그램 김.out을 실행을 하고 했으나 권한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김 같은 UID가 200이고요. 최는 UID 100입니다. 근데 최라는 유저가 김.out을 이제 실행을 하려 했는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에 그 권한 있죠. 그 권한을 이제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 무조건 유효 사용자라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효 사용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유효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이제 유효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최라는 사람이 이제 get UID가 현재 리눅스에 최가 접속하고 있으면 get UID를 호출했을 때는 이제 100이 출력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kim.out에 대한 get EUID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 200이 출력이 됩니다. 왜냐면 kim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의 실행 권한은 만든 사용자, 즉 유효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 유효 사용자가 어떻게 다른 사용자한테 권한을 줘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유효 사용자는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여담이지만 그 CM 뭐 우분투나 뭐 리눅스 같은 데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하죠. 수두가 말 그대로 관리자 권한을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빈에 막 LS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수정을 하려 했는데 막 access deny, 뭐 permission deny 이런 거 뜨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빈 수도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이제 관리자 권한을 얻은 상태에서 이거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관리자 그 EUID를 관리자 권한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뭐냐면, 그래서 CPU 자원에 CPU를 이제 여러 프로세스들에게 적절하게 할당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을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그림은 항상 무조건 그냥 오형채 하실 때 무조건 그냥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CPU가 항상 어디에 돌아간다 했었죠? 여기 보시면 2번 여기에 돌아간다 했었죠. 항상 여기에 있어야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돌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계속 2번을 되게 공정하게, 한 프로세스가 독점하지 않고 균등하게 이제 이렇게 확보할 수 있게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에게 우선순위를 할당하여 적절한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 한 프로세스만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영상 외에도 다음 시간에도 아마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라운드 로빈이니 뭐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올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한 방법으로서 이제 공평한 우선순위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에 뭐
이 공평한목 우선순위 계산 방법이 뭐 퀴즈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한목 우선순위 계산 방법을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이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게 어떻게 된 거냐면 클럭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클럭 핸들러는 이제 한 클럭당 한 번씩 프로세스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공평한목 우선순위 계산 방법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룹 개념을 부여를 한 거예요. 우리 앞에 공평한목 우선 말고 앞에 우선순위 계산 방법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 PPT에. 좀 볼까요 한번? 닫아버렸네. 한번 보죠. 어디다 놨더라. 이 김지영 교수님 그 수업 PPT인데 이 보시면 이 스케줄링이 그분 두 개예요. 그냥 일반 스케줄링과 공평한목 스케줄링 쭉 두 가지 방식인데 뭔 차이점이 있냐면 일반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이 인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랑 CPU 개수익이 두 개밖에 없는데 공평한목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그룹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일반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B랑 프로세스 C가 같은 그룹일 때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특정 그룹들이 거의 독점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되는 반면에 공평한목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그룹에 따라서도 같이 이제 값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그룹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그룹이 균등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항상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무조건 처음에는 60으로 시작합니다. 60으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CPU를 획득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다음 클럭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값 플러스 60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60이 있다면 60 더하고 그럼 120이죠. 120 나누기 2가 돼서 6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클럭 때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으로 CPU를 획득한 프로세스가 같은 그룹이라면 그룹의 값이 이제 얘도 CPU를 확보하지 않아도 그룹 값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평한목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같은 그룹 한 그룹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 그룹들이 이제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특징이었죠. 다 됐고요. 이거를 한번 이게 좀 많이 복잡한데 이 그림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교수님이 퀴즈로 낼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 클럭이 7일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7일 때 이 각 프로세스 우선순위 써보라는 그 문제를 좀 냅니다. 그래서 한번 0에서부터 5까지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프로세스 A랑 B, C 총 3개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A는 그룹 A이고요. 프로세스 B랑 C 같은 경우 그룹 B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즉 B랑 C는 같은 그룹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상태로 한번 가정을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전부 다 같을 때는 항상 맨 앞에 있는 프로세스가 CPU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A, B, C가 셋 다 우선순위가 60이지만 얘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자, 클럭 0에서는 프로세스 A가 CPU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서 무조건 CPU 같은 경우 이 공식에 의해서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CPU가 처음엔 0이에요. 0에서 플러스 60이니까 그래서 CPU 값이 60이 되는 거고 그룹 값도 같이 6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나누기 2를 해서 다음 클럭 때는 이제 30이 되는 겁니다. 자, 30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클럭 0에서는 프로세스 A가 이제 확보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그 CPU에서 얻은 값과 그룹에서 얻은 값 있죠. 그러니까 즉 30이 60 나누기 2를 했으니까 30씩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선순위에다 더해줘야 되는데 더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CPU 값 나누기 2 플러스 그룹 나누기 2를 합니다. 이렇게 기존.
자, 기존이 60이었죠. 60 플러스 CPU 나누기 2니까 30 나누기 2니까 15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룹 나누기 2니까 15죠. 그러면 60 더하기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90이 되는 겁니다. 90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90, 60, 60인데 똑같이 같은 게 있을 때는 항상 앞에 있는 게 먼저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B가 이렇게 획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됐고, 여기서 똑같이 프로세스 확보하면 무조건 CPU가 60으로 가는 겁니다. 60 되고 그룹도 60으로 가는데, 그래서 똑같이 60 나누기 2 하니까 30 되고 30 됐죠. 근데 문제는 C 같은 경우는 CPU를 확보하지 않은데도 얘가 그 프로세스를 확보한 프로세스 B랑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얘도 그룹 값은 증가합니다. 프로세스를 확보하지 않아도, CPU를 확보하지 않아도 같은 그룹이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CPU 값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그룹 값은 증가를 했죠. 그래서 60 증가한 다음에 다음 거 계산을 위해서 3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클럭 1에서는 프로세스 B가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럭 2를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우선순위를 계산하면 얘도 똑같이 그 기존의 10 이제 나누기 있으니까 15가 됐죠. 클럭 1에서 15가 됐잖아요, 둘 다. 그래서 똑같이 15도 60을 더해준 다음에 75가 됐습니다. 75 나누기 하면 뭐죠? 얘죠. 37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됐고요. 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미안해요. 이상한, 이게 너무 미안해요. 클럭 세 번째를 얘기했네요. 클럭 세 번째를 얘기해가지고 클럭 두 번째를 보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90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15, 15가 돼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이 15도 항상 이 각 CPU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누기 2가 되는 겁니다. 2가 돼가지고 뭐 15 더하기 15 나누기 2 하면 7이 되죠. 얘도 7 되죠. 그래서 이 기존의 60 플러스 14가 돼서 7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5 더하기 60이 되는 거니까 이게 90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30 나누기 하면 15가 되는 거니까 75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표가 이상해서 좀 뭐랄까 좀 적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A4 용지에다가 직접 각 단계별로 조금 그리면서 하면 굉장히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이 표가 너무 보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럭 2에서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보면 프로세스 A가 제일 낮죠. 그래서 74가 제일 낮으니까 얘가 이제 CPU를 확보하게 되고, 자, 그 다음 7인 상태 여기서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15인 상태죠. 15인 상태에서 이제 플러스 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가 되는 거고, 얘도 7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클럭을 계산하기 위해서 37 나누기 2를 해서 37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클럭 2는 끝났고 클럭 3을 바로 보도록 하죠. 자, 클럭 3에서 계산을 하면 똑같이 60 더하기 이거 더하면 몇이죠? 잠깐만요. 13이네요. 37 나누기 2 하면 13이죠. 그래서 13 해서 26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더하면 잠깐만요. 맞나? 미안해요. 18이네요. 미안해요. 나도 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못해. 18이네요. 그래서 18 더하면 36이죠. 그래서 60 더하기 36을 하면 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 프로세스 A의 클럭 3일 때는 우선순위가 96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74가 되는 거죠. 74 되고 이제 67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존이 15였죠. 여기서 계산할 때는 이 값에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럼 7이 되죠. 그럼 기존에 60 더하기 7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우선순위 가장 낮네요. 여기서 이제 되고 CPU 값을 획득해서 60이 늘어나고요. 똑같이 기존이 15였잖아요. 그룹 값이 15였으니까 15에다가 60을 더해서 75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계산을 위해서 나누기 2에서 30, 37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클럭 3에서는 프로세스 C가 확보를 하는 거고요. 클럭 4를 봤을 때는 똑같이 우선순위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이게 각 단계별로 18, 18이었죠. 너무 더럽다. 지우고 하죠. 그래서 하면 이게 18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계산하기 위해서 이 18에다가 나누기 2를 합니다. 2 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 더하기
9 플러스 9가 되는 거서 그래서 78이 되는 거죠. 78이 되고 얘 같은 경우 똑같이 60 플러스 해서 이제 뭐 7, 뭐 18 더하면 이제 81이 됩니다. 잠깐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37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면 되고 그래서 78, 81, 93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프로세스 A가 가장 적기 때문에 얘가 이제 CPU를 확보하게 되고 자 기존에 이 18이었죠. 이게 18 기존에 있던 게 18이었죠. 그래서 이제 18에서 또 60도에서 78이 되고 또 똑같이 18이었으니까 78 되고 그다음에 39에서 이제 다음 걸로 계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2로 이제 나눠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B랑 C 같은 경우는 이 클럭 4에서는 뭐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CPU 계속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클럭 5에서는 또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98이 나오고요. 여기다 70, 76이 나오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우선순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그 운영체제 책에 있는 표를 가지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예 몰랐는데 이거를 직접 아예 그냥 빈 종이에다가 한번 그림을 직접 이 테이블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표에 추가적인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이 상태를 보고 내가 알아서 좀 유추하고 해야 되기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이면지에 아예 꺼내가지고 이 표를 직접 그리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 우선순위 계산하는 게 정말 명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자 시간이 다 여기서 끝나게 됐는데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